자, 이제 훔치 온 거 이제 마지막으로 다 방출. 36번 요거 물건별 주방식. 요 주방식 들어가면 토지는 뭡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뭡니까? 원가법. 복합부동산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공장은 각 물건 하나하나 다 평가해서 그냥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방식으로 들어갈 때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각각의 방식으로 봅니다.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은 원론적으로는 같은 방식인데 비교하는 방식이니까 여기에서는 각각 다른 걸로 본다. 시산가액 조정, 요게 시험에 보였어요. 시산가액 조정. 각각의 방식으로 평가를 해놓고 그걸 시산가액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전부 다 가중평균해서 최종가액 내는 거다. 하나하나 시상 임시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최종가액은 그거 다 묶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가액이고 그 다음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요거 딱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지문 하나 있거든요. 자 해보세요.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두 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한 필지인데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요런 물건 같으면 얘는 부분평가할 수 있다. X입니다. 구분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게 내놓았으니까 구분평가는 하나의 물건이 가치가 다르다. 기억. 그 다음 부분평가는 일부분만 하는 평가를 부분평가라고 한다. 전체 중에서 요만큼만 수용당했다. 그럼 요것만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건 일부분 평가, 요거는 구분해서 하는 평가. 요거 두 개만 좀 조심하시라. 요거 나오면 표적수 경부선 바로 적고요. 지역 분석하러 누가 갔습니까? 표적수 평가사가 갔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경부선을 타고 간 거죠. 표준적 이용, 적합의 원칙, 가격 수준, 경제적 감가, 부동성, 선행 분석 요게 한 라인이다. 같은 집안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무슨 감가 발생합니까? 그럼 요걸 딱 적어 놓으면 감가 들어가는 게 경제적 감가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고 지역 분석 나오면 부동성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하나 적어 놓고 많이 연습하시면 여기서 뭐가 걸려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가격제 원칙이 12개, 13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 요걸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균형이냐 적합이냐. 균형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느끼는 원칙, 대문 밖으로 나가면 적합의 원칙, 지역과의 어울림, 균형을 따지면 적합이고요. 안에 설계, 설비, 건물과 부지와의 균형을 따지면 균형의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요걸 가지고 1년을 공부했다 우리 그죠? 지금 보니까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자, 원가법 계산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 수익 가격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원가법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지없이 원가법 나와 있습니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그 물건의 제조달 원가, 기준 시점 원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 정도 잔가율이 있다. 그럼 10% 빼면 제조달 원가가 만약에 300이에요. 그럼 여기 10% 날라가니까 감가한 건 90%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39, 27, 270만 감가하는 거다. 나이를 보니까 40년이더라. 경제적 내용연수가.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1년치 감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5년이 경과한 애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하면 감가 수정 나오고 얘 제조달 원가가 300이니까 300에서 요걸 빼버리면 여기서 빼버리면 그러면 복선 가격, 잔존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요것도 몇 번 해보면 탁 바로 익어버리니까 39번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하는 겁니다. 거상 변상은 뭐냐 그러면 밑줄 쫙쫙 이거요. 다시 밑줄 쫙쫙 그 밑줄 쫙쫙을 어디에 끊느냐 거래사례 위에다가 변동률 위에다가 그 말인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외울 수 있으면 안 외워도 위치만 보면 쫙쫙 나오거든요. 요렇게 박스가 나와요. 박스 나와가지고 비준 가격을 구하십시오.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선을 두 개를 끄라고요. 이렇게 하나, 여기 둘,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평가해야 될 대상 부동산이 나오고요. 여기에 사례 부동산 게 나오고요. 여기가 비교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례가 만약에 3억이었다. 그럼 이걸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뭐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요거는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곱해요. 근데 요 안에 있는 거는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200제곱미터였다. 나누기 200.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사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10% 싸게 거래된 사례다. 그러면 10% 싸게니까 0.9거든요. 그 0.9를 나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5% 우세다, 3% 우세다, 뭐 10% 열세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얘들은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 바로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쉽다. 선만 두 개 쫙쫙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공식이 어떻게 돼요? 쫙쫙. 표준과 공동,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험 나오면 법 조문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자 바로 그냥 같이 표준하고 공동. 요거를 그림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개별을 산정을 한다. 그리고 요 표준은 누가 산정합니까? 장관이 산정하는 거고, 개별은요, 시, 군, 구가 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표준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있고, 요 표준 가지고 개별을 산정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 가격 비준표. 주택이라면 주택 가격 비준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개별 있죠. 산정하면 요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효과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금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담금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만 좀 아시면 된다. 표준과 공동, 공동주택은 요거 전부 다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누가 산정합니까? 장관이 같이 산정합니다. 두 개를요. 그래서 표준과 공동은 장관이 산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 나오면 뒤쪽 거 요건 시군구가 산정을 한다. 이의 신청을 할 때도 산정한 애한테 공시한 애한테 하는 거니까 얘는 장관한테 이의 신청, 얘는 시장한테 이의 신청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표준이라고 하는 거에 얘는 요 개별 산정할 때 얘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토갑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표준이 개별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에다가 토갑이 사용해서 개별 산정한다. 그 다음에 분할 합병 발생.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한 개 지문이 있던데 분할 합병이 개별의 공시 기준일은 주 6, 토 7. 뭐냐 그러면 항상 얘랑 가격 공시는 1월 1일자 가격을 공시합니다. 매년마다. 근데 여기에는 개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공시하려고 했는데 땅을 합병을 해버렸다든지 해가지고 얘가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시 기준일을 다른 날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요 개별이 토지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인 경우에는 6월 1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주 나오면 6이고요. 6월 1일. 토 나오면 7월 1일이다. 분할 합병이 발생했어요. 우리 회사가 너무 바빠진 거지. 너무 바빠지면 주 6일, 원래 주 5일이었거든요. 주 6일 근무한다고요. 그래서 토요일도 출근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분할 합병 벌어지면 이렇다. 그 다음에 효력. 표준은 토지평가, 수용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중요합니다. 개별은 세사부, 세금, 사용료, 부담금 이런 거 할 때 얘를 한다. 자, 그러면 40개를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이거 나갈 때쯤 되면 앞에 거 1번부터 35번까지는 없을 거거든요. 완전 범죄라서 싹 없앴으니까. 그럼 5개만 맞추는 거지 뭐. 5개. 뭐 앞에 거 어떡하지? 앞에 거 올려줘야 되나 또? 그럼 내 권한이 아니니까 댓글이 너무 심하게 많이 달린다든지 안 올려주면은 뭐 길 가다가 조심하라든지 뭐 그런 식의 협박이 올라온다든지 그러면은 올려줘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나는 감옥에 가 있을 거니까 나는 몰라. 그래서 40개 훔쳐온 거 다 오픈 다 시켰습니다. 내가 황이니까 이렇게 확 다 뿌린 거예요. 내가 싹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저는 떠납니다.